클린스만 감독이 점점 더 국가대표팀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걱정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전술적으로 그동안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줬던 전술적인 스타일이 한국이 벤투 감독 체제에서 4년 동안 추구해왔던 스타일 그리고 강점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국가대표팀, 바이에른 뮌헨, 미국 국가대표팀, 헤르타 베를린 자신이 맡았던 팀마다 공통적으로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이 중원을 거쳐가는 플레이가 약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중원에서의 볼 소유가 안되고 너무 측면 공격에만 의존한다 라는 것이 단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대표팀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례적으로 우리가 이재성이나 황인범, 이강인 여기에 대해서 최근 잘하고 있는 홍현석 같은 선수들처럼 유럽에서 통할 수 있을 만한 볼 소유 능력과 볼 전개 능력을 갖춘 미드필더들이 정말 많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이강인을 꼭지점에 세우면서 이재성을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황인범을 한 칸 올려서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중앙에서 볼을 주고받으면서 볼 소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중앙을 거쳐서 나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기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월드컵에 나갔을 때도 상대팀의 중원에 밀리지 않고 중원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다음 월드컵에서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 클린스만 감독이 온다면 클린스만 감독이 그동안 중원을 거쳐가는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우리 스쿼드가 가지고 있는 중원에서의 강점이 충분하게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했을 때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벤투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후방 빌드업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빌드업 패턴을 통해서 공격 작업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벤투 감독이 만들어왔던 우리만의 공격 패턴, 주도적인 플레이 이런 것들과는 클린스만 감독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애초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감독을 선임할 때 내세웠던 목표 자체가 벤투 감독의 스타일을 4년 동안 유지해왔으니까 이 스타일을 계승할 수 있는 감독이었거든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커리어 내내 벤투 감독의 스타일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술적인 이 능력도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일단 클린스만 감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국가대표팀에서는 독일이 월드컵에서 3위를 하기도 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국가대표팀을 떠난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은 전술적인 부분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 사실은 수석 코치였던 요하임 레브가 대부분의 전술을 짜고 관리를 했다 라는 것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석 코치였던 레브가 클린스만 감독이 떠난 이후에 선수단의 지지를 받아서 감독으로 선임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선수단 내부에서도 전술적인 부분은 레브가 거의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이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했던 이 기간 동안 엄청나게 못했어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떠난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필립 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또 썼었죠. 클린스만 감독이 체력적인 훈련만 시키고 전술적인 지시를 거의 안 해서 우리가 경기를 준비할 때마다 선수들이 직접 모여서 전술을 구상해야 될 정도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이름값은 있는 감독이지만 이 감독의 성과가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뛰어난 감독이었냐 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헤르타 베를린을 떠난 이후에 3년 정도 이제 쉬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3년 정도 감독직을 수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 전에 자신이 아쉬웠던 전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최근까지도 피파의 테크니컬 그룹에 속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어떤 전술적인 트렌드가 있고 축구가 어떤 전술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가장 면밀하게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인 연구를 게을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중원을 거쳐가는 플레이, 그리고 벤투 감독이 보여줬던 현대적인 트렌드에 따라가는 이런 전술적인 특징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감독을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는 어쨌든 매우 전술적으로 정말 큰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되는 부분은 클린스만 감독이 기본적으로 헤르타 베를린을 그만둔 이후에 3년 동안 감독의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사단을 구축해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또 다른 걱정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벤투 감독을 선임했을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단을 구성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물론 국내 코치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현실적으로 유럽의 전술적인 트렌드를 경험해봤던 코치들이 감독을 따라온다는 것이 외국인 감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벤투 감독이 정말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벤투 감독도 만족스럽지만 벤투 감독 밑에 있었던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해외 트렌드에 맞는 전술적인 방법과 트레이닝 방법을 적용을 시켰다는 것이 선수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코치진 한두 명 정도를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실력과 경험, 소통 능력을 겸비한 한국인 코치 여러 명을 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포함시켜서 새로운 감독, 클린스만 감독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협회의 구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이 이름값이 높은 감독을 선임할 때 기대하는 건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이 이름값이 있으니까 클린스만 감독 옆에 유능한 코치들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코치들이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다음 월드컵까지 끌고 가면서 남겨왔던 데이터들을 우리가 또 활용을 해서 한국의 코치들이 그러한 전술적인 트렌드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선진 축구에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게 우리 대표팀이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그리고 외국인 감독이 좋은 사단을 꾸려온다는 것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전혀 그러한 부분에 강점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을 세워놓고 코치진은 국내 코치들로 구상을 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국내 감독을 세우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을 때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의 커리어 내내 책임감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또 다른 아주 큰 걱정거리거든요. 일단 독일 대표팀을 맡았을 때도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서 미국에서 살면서 독일 대표팀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내부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미국과 독일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헤르타 베를린을 맡았을 때 클린스만 감독이 이 헤르타 베를린이 당시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원래 있었던 감독을 경질하고 겨울에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헤르타 베를린이 클린스만 감독을 믿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1,00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현재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쿠냐, 그리고 AC 밀란에서 뛰었던 피용텍, 이렇게 굵직굵직한 영입들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겨울 이적 시장에 1,000억이라는 금액을 사용해 놓고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난 이후에 단 3경기만 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팀을 떠날 때도 구단과 협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갑자기 개인 SNS에 오늘부터 헤르타 베를린의 감독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르타 베를린을 돌연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이 클린스만 감독을 믿고 1,00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했는데 3경기 만에 클린스만 감독이 팀을 떠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라고 하면은 독일에서도 정말 전설적인 공격수잖아요. 그런데 현재 독일 축구계에서도 독일 국가대표팀에서의 행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헤르타 베를린에서의 이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독일 축구계 내에서 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감독이 선수 시절에 쌓아놨던 이 명성을 감독 커리어에서의 어처구니 없는 이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자신의 명성을 크게 깎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적들을 보면 자신의 조국이었던 독일에서도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줬는데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는 과연 이 감독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이 당연하게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대표팀이 데려올 수 있는 감독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감독들은 한국으로 오기가 매우 어렵고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더군다나 월드컵 출전 국가가 늘어나면서 한국 대표팀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우리 대표팀으로 오면 월드컵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메리트도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감독들을 데려오기는 매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감독들은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방향성, 선진 축구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만한 감독을 선임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클린스만 감독은 그러한 축구를 보여줬던 감독이냐? 라는 의문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보다 이름값은 조금 낮아도 모레노 감독처럼 감독 경력에 대한 성과가 좀 없어도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따라가는 감독이 어차피 클린스만 감독처럼 감독의 경력이 좀 꺾이고 흐름이 안 좋은 감독이 올 거라면 유럽 축구의 최전선에서 현대 축구의 트렌드라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감독들이 이름값이 조금은 없어도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축구 팬들의 걱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